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역사의 흐름, 그 장대한 파노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워온 일본. 그 기나긴 역사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다단한 일본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조망하며 그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원전 1만 년경부터 시작된 조몬시대입니다. 융기문 토기, 즉 조몬 토기가 이 시대를 대표하죠. 토기의 표면에 새겨진 독특한 융기문은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수렵과 채집, 어로를 통해 삶을 영위하며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이후 야요이 시대에 이르러 벼농사 기술이 한반도에서 전래됩니다. 농경 사회로의 전환은 곧 인구 증가와 사회 변화를 불러왔죠. 쌀 생산량 증가는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켰고, 이는 계급 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속 도구의 사용 또한 야요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청동기 및 철기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기 제작에도 활용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 야마타이국이 등장합니다. 일본 최초의 국가 형태로 여겨지며 신화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여왕 히미코가 다스렸다고 전해지며 중국의 위나라와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소가시는 야마토 정권 초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호족 가문입니다.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6세기에는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죠. 소가시는 불교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6세기 말부터는 아스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스카 문화는 불교를 중심으로 꽃피웠으며 한국의 백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백제로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건축, 의학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스카데라, 호류지 등의 사찰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특히 호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0년 수도를 헤이저쿄, 지금의 나라로 옮기면서 나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국가의 기틀을 다졌으며 불교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율령 체제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찰 건립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사찰 건축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고, 이는 백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794년 수도를 헤이안쿄, 현재의 교토로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국풍 문화가 발달하며 일본적인 문화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나안 문자의 발명은 일본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겐지와 헤이지, 이 두 무사 가문의 흥망성쇠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들은 점차 정치 권력을 장악해 나가며 무사 사회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면서 무사 정권 시대가 열립니다. 중앙 귀족 중심의 시대에서 무사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몽골의 두 차례에 걸친 침입을 막아낸 것은 가마쿠라 막부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몽골군의 막강한 공격을 막아낸 것은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방어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고 겐무신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황 중심의 친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게 됩니다. 겐무신정은 귀족 세력과 무사 세력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336년부터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고다이고 천황이 남조를 세우고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북조를 옹립하면서 일본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보기 드문 혼란기로 기록됩니다. 이 분열은 1392년에 이르러서야 종식됩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일본은 다시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무로마치의 막부를 세우면서 무로마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막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고 오닌의 난을 계기로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닌의 난은 막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각지의 다이묘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67년부터 시작된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각지의 다이묘들이 할거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킨 것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술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했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켜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사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업적은 에도 막부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의 막부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엄격한 신분 제도와 통제를 통해 250년이 넘는 평화 시대를 이룩하죠. 쇄국 정책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고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은 사회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결국 메이지 유신의 계기가 됩니다. 에도 시대에는 시마바라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종교 탄압에 저항한 농민들의 봉기였죠. 이는 막부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마바라의 난은 막부의 쇄국 정책과 가혹한 통치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죠.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식민지를 확장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몰락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각국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연합군 점령하에 놓입니다. 민주화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전후 일본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연합군 점령기는 일본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제는 부흥을 맞이하고 고도 성장을 거듭합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지만 버블 경제 붕괴 후 장기 불황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경제는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 분쟁이 있고 전쟁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와 시대, 새로운 시대의 일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일본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짧은 요약이 일본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일본 역사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